자, 먼저 우리가 면접장에 들어가면 어떤 것을 하게 되고 어떤 것을 보게 될까요? 자, 첫 번째, 들어오면서 문을 열었다.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보이죠? 맞습니다.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게 되면 청각적인 요소가 되고요. 세 번째, 제가 앉아서 답변을 하게 되면 언어적인 요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 우리 이공계분들, 전기, 전자, 통신 분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에 이미지가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밝게 웃고 계십니까? 제가 면접 보면서요, 웃고 계신 분들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두워요. 어둡게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게 웃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청각적인 요소에 있어서도요, 여러분들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자신감이 없는 목소리로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언어적인 요소에서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전달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나쁜 점수를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팁,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들 1분 자기소개 굉장히 중요하죠. 언어적인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이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1분 자기소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글로 써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연습하시나요? 아직도 1분 자기소개가 정리가 안 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1분 자기소개 왜 할까요? 맞습니다. 1분 자기소개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면접 기법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표현하셔야 될까요? 아직도 자기소개하는데요,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전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만약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먼저 넣어버리면요, 벌써 기억에서 잊혀지는 자기소개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앉았을 때 그 첫 내뱉는 그 말에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시다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이 어떤 걸 보여주고 싶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돼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앉은 상태에서 가장 먼저 1분 자기 시킨다면 먼저 말씀하셔야 될 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를 전달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잊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1분 자기소개가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는 면접 때 화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자,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밑에 뭔가요? 예, 그렇죠. 빵입니다. 가운데는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는 또 빵입니다. 자, 이게 하나의 말하는 기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결론을 제시한다. 두 번째, 결론에 대한 과정, 근거를 제시한다. 세 번째, 결과 및 다시 결론을 제시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샌드위치 화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결론 위주에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떤 업무를 줬어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이거 업무 다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아니요, 저 어제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얘기하는 중간에 분명히 했어요, 안 했어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즉 결론부터 제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습관화가 된 사람들이 사회인이자 인사 담당자가 아닐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방식을 활용했을 때 이게 당연히 잘 들릴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결론, 과정, 결론 부분을 제시할 때 그 처음에 나오는 결론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였어. 즉,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사람을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 친구가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귀 기울여서 듣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물들어 있는 사회인들에게 편한 그 기법, 우리는 평상시 얘기하는 게 결론 위주로 얘기하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결론 위주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방법이 되겠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바로 근거이자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론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책임감 다 있으시죠? 성실함 있으시죠? 배려심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럼요. 많은 분들이 책임감, 성실함, 배려심 다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런데요, 이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 그 다음 이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 않을까요? 이 근거를 나의 경험에 비춰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차별화가 된 전략으로 비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거를 제시할 때 어떻게 내가 좀 더 차별화된 것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 및 결론. 결과 부분을 얘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앞에 추상화로 그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 화가가 이야기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을 딱 한눈에 보고 아실 수 있을까요? 없겠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결과를 제시할 때는 추상화적인 것, 나만 알 수 있는 것, 남이 모르는 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면 아,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뭐 가장 쉬운 예로는 숫자가 되겠죠. 20% 상승시켰다, 매출을. 그러면 그 20%는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매출을 올렸습니다 라고 했다면 기억에 남을까요? 안 남을겠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수치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게 얼마만큼 많다는 거지? 어느 정도 수치라는 거지? 제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과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결론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 부분까지 얘기하는 이 샌드위치 화법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단 제가 나름대로 구성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5가지 구성이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적으시거나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첫 번째, PR. 자기 PR을 할 수 있는 걸, 핵심적인 걸 이야기한다. 두 번째, 그 핵심적인 PR을 얘기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다. 세 번째, 거기에 대한 근거, 사례를 제시한다. 네 번째,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결론을 제시한다. 자, 이 5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요,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PR부터 작성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PR부터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키포인트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딱 면접관의 기분을, 마음을 또는 면접관의 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걸 보여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소개에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작성하는 방식은 PR, 이유, 사례, 결과, 결론, 이 순이 아니라 거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결론입니다. 아, 나는 자기소개에서 경험이 많은 걸 보여줄 거야. 그러면 결론이 경험이 많은 게 되겠죠. 나는 자기소개에서 적극성을 보여줄 거야. 그러면 결론이 적극성이 되겠죠. 자, 어떤 것을 보여줄 건가요? 그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게 직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결론을 제시한 다음에는요, 그 결론에 뒷받침이 되는 사례와 결과를 제시합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던 1, 2, 3, 4, 5번 중에 사례인 3번과 결과인 4번을 먼저 작성하시는 거죠. 사례를 작성하다 보면요, 사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키포인트를 이제는 첫 번째에 있는 PR로 빼시고요. 그 PR 다음에 내가 그 키포인트를 얘기한 이유는 뭡니다 라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작성하는 방식은 거꾸로 결론부터 하고 그 결론에 대한 사례와 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키포인트를 뽑아서 PR을 얘기한다. 그 다음 PR 다음에 내가 그 PR을 왜 얘기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작성하신 다음에는요, 이 내용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으려면 전체 내용을 외워서는 안 됩니다. 키포인트 되는 부분만 외우세요. 자, PR에서는 뭘 보여주겠다. 이유에서는 뭐가 키포인트다. 사례는 어떤 것이다. 그 사례 속에서 어떤 부분을 보여줄 것이다. 결과는 어떤 것이다. 결론은 어떤 것이다. 이 PR만 외우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야기할 때 편하게 대화하듯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문장을 전체를 다 외워버린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연습하실 때요, 만약에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처럼 글을 쓰는 방식으로 써놨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야기하지 않는 단어나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뭐뭐 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 글을 쓸 때는 뭐뭐 했으며 라는 말을 종종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면접 때는 잘 사용하지 않죠. 대화 때는 잘 사용하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어제 너 뭐 먹고 뭐 하고 놀았어? 그랬는데 제가 어제 돈가스를 먹었으며 뭐 했으며 이렇게 얘기한다면 웃기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요, 작성하실 때는요, 이야기하듯이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전기, 전자, 통신 쪽이다 보니까 어떤 제품에 관련돼서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제가 교육해서 합격했던 친구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이 친구는 그 복합기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합기를 활용한 어떤 예시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하나의 활용 방법이지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즉 우리가 결론부터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PR부터 만약에 정하고 가는 단계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지금처럼 어떤 제품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걸 하나의 PR을 놓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해주는 방식이겠죠. 자, 복합기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우리 복합기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양한 기능이 있겠죠. 자, 이 친구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기능은요, 복사 기능을 통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거를 노하우를 전달하겠다, 알려주겠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관련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스캔. 네, 스캔하는 것은 내가 회사에 내 스캔으로서 나의 열정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요, 자신의 열정을 스캔했던 경험들,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팩스. 자, 팩스는요, 어디든지 발송할 수 있겠죠? 어디든지 발송해서 내 고객들을 만들어내겠다. 즉, 잠재된 고객 인맥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도 있었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연결성도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잘 나와서 이 친구는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했죠. 즉, 여러분들이요, 이 PR을 정할 때 이렇게 반대로 먼저 정해놓고 쓰는 방식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결론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례, 또 내가 사례와 결과 부분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전달하고 싶은 결론, 그에 합당하는 차별화된 근거를 제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T자형 인재라는 게 있습니다. T의 이 가로는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험, 이 세로는요, 전문성의 깊이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은 있는데 전문성의 이 세로인 T자가 부족하다면 그 전문성을 이제부터 키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인재가 돼서요, 전기, 전자, 통신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결론 위주로 제시해야 된 이유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실 때 잘 활용하셔서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지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크루트 취업학교